전 3년 전 12살 때 독서교실이라는 도서관에서 하는 겨울방학 특강을 들었습니다. 재밌을 줄 알고 신청을 하고 첫날 도서관으로 갔는데 진짜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3명씩 팀을 짜서 독서교실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자리 배정받고 저희 팀으로 가보니 모르는 남자애 1명, 그리고 모르는 여자애 1명. 전 지금도 수줍음이 많고 이때도 수줍음이 많아서 아무한테도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팀별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2명씩 짝지어서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저희 팀에 있는 여자의 은지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같이 하자고 해주었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승낙하였고 저희는 짝 활동을 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은지랑 있었을 때 즐거웠고 진짜 하나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독서 교실에서 하는 짝 활동은 다 저희 둘이 짝지어서 하고 쉬는 시간에도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가온 것만으로도 은지가 정말 고마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겨울이어서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싸갔는데 실수로 뚜껑을 안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에서 연필을 꺼내려고 가방을 눕혔는데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가 1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물은 아직 뜨거웠을 때였죠. 당황한 나머지 말도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은지가 뛰어나가서 휴지를 많이 가져오고 괜찮냐고 걱정해주면서 쏟아진 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진짜 감동하고 은지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마지막으로 독서교실을 듣는 금요일에는 은지랑 헤어질 생각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니까 다른 날보다 은지랑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고 전 은지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죠. 그렇게 초5, 초6 생활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독서교실에서 받은 책이 있었는데 독서교실에서 쓴 독후감이랑 만든 작품들이 나와 있는 책이었어요. 갑자기 그 책이 책장에 꽂혀있는 게 보여서 읽어봤는데 은지가 쓴 독후감이 보였어요. 갑자기 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은지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페이스북에 은지를 검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은지일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스크를 하길래 졸업하신 초등학교가 어딘지 07년생인지 물어봤는데 다니던 초등학교도 맞고 나이도 07이라서 설마 하는 생각에 바로 친추를 걸었죠. 몇 분 뒤에 수락되어서 패매로 독서교실에서 받은 책을 보내주면서 3년 전에 이거 같이 했던 은지가 맞는지 물어봤죠. 3년이나 지났는데도 은지가 저를 기억해주더라고요. 아직 절 기억해주는 은지가 너무 고맙고 은지를 찾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2020년에 학원 친구들에게 소외, 배신만 엄청 당하다가 21년 시작부터 이렇게 행복하다니 너무 좋아요. 제게는 3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과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와 쌍둥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죽이 잘 맞았어요. 다른 반으로 배정됐을 때도 꼭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놀고 학교도 같이 할 만큼 친했죠. 그런데 갑자기 5학년이 되고 나서 제 동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을 새가며 폰을 보고 저한테도 막 짜증을 부리고 밖에선 쟤가 어제 나한테 짜증난다고 필통 집어던졌다? 이러면서 없는 제 욕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네? 라면서 대놓고 비웃었죠. 저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했어요. 그냥 사춘기가 와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갈수록 동생의 장난은 심해져 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천식이 있어 틀어놓은 가습기를 몰래 끄기도 하고 빈혈약과 아토피약, 알레르기약, 기관지염 약을 숨겨놓기까지 했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작작 좀 하라고, 너 요즘 이상해. 사람 한 명 죽이고 싶냐? 가뜩이나 겨울이 다가와 몸도 안 좋고 예민한데 자꾸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니까 누가 태어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나래? 그리고 나서 방으로 되레 화를 내며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새벽 공부를 하는데 낮에 동생과 싸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이 어지럽고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눈앞이 핑핑 돌고 목이 막힌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다들 자고 있어서 저 혼자 소리도 못 내고 쓰러져서 킥킥거리고 있는데 제 동생이 나와서 언니 왜 그래? 일어나봐! 하면서 온 식구를 깨우더라고요. 그 뒤부턴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눈 떠보니 응급실이었죠. 거긴 엄마랑 아빠밖에 없었어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선 입원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원을 결정했어요. 입원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다음날에 쌍둥이 동생이 병문안을 왔어요. 제가 근처에 설빙이 있어서 사준다고 했거든요. 망고빙수랑 인절미빙수를 시켜서 먹는데 갑자기 동생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왜 미안해? 그랬더니 동생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언니가 부모님 관심을 잔뜩 받는 게 질투나서 그랬어. 나 때문에 아픈 거잖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도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나는 너무 나쁜 언니다. 그치? 아니야, 언니는 좋은 언니야. 내가 나쁜 동생인 거야. 순간 인생 헛되게 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이제 착해져서 다시 원래로 돌아왔죠. 저는 너무 공부에만 집착하지 않고 동생과도 자주 놀면서 좋은 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짧은 사이 건강도 많이 회복됐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싸우고 서로 비난하면 마음만 상하더라고요. 시작은 제가 아는 분이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떴으니 바보라며 사진 하나를 저에게 보내준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것은 다른 것이었지만 저는 지역 예비 시민 작가 발굴 프로젝트인 줄 알고 그 공모전에 낼 소설을 구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제대로 안 보고 오해한 거죠. 하여튼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다른 이야기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구성해두었던 장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단편으로 무지막하게 줄여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중세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고 다른 하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에서 모티브를 딴 발레단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가난한 21살 발레리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판타지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아무리 해도 단편으로 줄이지 못하겠어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줄이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후반부 내용만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직업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직업훈련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바로 소설을 썼습니다. 당시 하고 있던 게임도 글 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고 다른 분들과 같이 저녁도 먹고 놀러 나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모두 거절하고 대강의 줄거리만 가지고 접수기간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규격이랑 분량 채워서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제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 엄청 불안해했습니다. 글은 그림과 달리 펜을 놀리거나 키보드만 두들기면 돼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많기에 그 많은 사람들과 차이점을 두어야 하니까요. 선정 전화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제야 제 실력에 대한 확신이 서더군요.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도 될 것 같다는 것도요. 그 이후로 책이 나올 때까지 책 디자인을 PDF로 받으면서 담당자와 수정사항과 수정본을 주고받으면서 출간 예정일을 훨씬 넘겨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정본에서 안 보이던 오타가 보이고 제 의도와 거리가 멀게 서술된 곳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 첫 작품이기에 지금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사인까지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나기 힘든 사람들은 집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제 작가 인생 첫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쓴 소설은 원래 길이대로 늘려서 연재할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전공자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이 많아서 더 많이 조사해야겠지만요. 저는 25살 부산에 거주 중인 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리고 재혼 가정입니다. 오늘 전 저희 새아버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혼을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친아버지의 바람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당당히 행동했던 모습이나 태어난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돈을 갈취하셔서 노란한 꼴이란, 저에게 배다른 언니 오빠와 동생이 있다는 말까지 알고선 정말 저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는 것 자체에서 그 핏줄이란 자체에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이 시작됐죠. 중학생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다른 사람 집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모르는 아줌마 집에서 잘 때도 있었고 모르는 남자들 집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따돌림은 더더욱 심해져 갔을 때도 생각을 했죠. 날 무시한 당신들이나 있다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지금 비웃고 괴롭힌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사소한 복수심은 계속해서 불타올랐고 이혼하셨던 어머니가 저와 친아버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당시 재혼하고 계시던 새아버지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친아버지는 몇 달 뒤 그새를 못 참고 짐 싸서 바로 코앞에 새 여자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당신은 정말 구원도 못 받을 인간이야. 며칠 후 전 정말 그 집에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어머니가 계시기도 했지만 그곳의 공간은 저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무작정 제 짐만 싸들고 어머니께 돌아갔죠. 그때까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 저기, 삼촌 등으로 불렀었는데 어머니께 돌아가자마자 저를 안으시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이 너 나갔던 그날 새벽에 밖에서 문소리가 들린다고 헐레벌떡 나가더라. 우리 딸이 거기서 못 버티고 나왔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그냥 바람소리였고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전 아직도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대학도 잘 나오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힘든 시절 절 버티게 해주었던 꿈이 하나 있는데 그때부터 24살까지 한결같게 어머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우라는 꿈이에요. 몇 날 며칠 서로 싸우고 협의 보고 이런저런 일을 지나고서 간신히 하나의 조건을 걸고 돈을 벌어들이며 학원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찰나 전염병 때문에 돈을 못 벌어들이는 지금 상황. 어머니와 원장님 그리고 학원 사람들에게도 당분간 못할 것 같다고 말을 전하고 집에 오니 아버지가 슬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네 학원비 보냈으니까 걱정 말고 학원 가라. 너 또 울지 말고 엄마한텐 비밀로 하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어여 씻고 자라. 그 말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눈물은 나고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바르게 클 수 있고 제 꿈을 이루려 노력할 수 있는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중1로 지내던 중간에 한문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편지를 통해서 친해졌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2학년이 된 저는 1학기를 지내다가 담임 선생님의 개인적인 괴롭힘을 받게 되었고 반에서도 단체적인 괴롭힘을 받으며 성희롱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 이야기는 2학년 모든 애들이 다 들었고요. 너무 힘들어 울먹거리며 한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당시에 퇴근 중이었고 스피커폰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저의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반에 성희롱 얘기를 했는지 알아봐 주셨고 제가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신고하는 걸 두려워할 때 선생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신고를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어른들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돼. 저는 신고를 했었고 이 사실을 선생님께 알리자 선생님이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을 한 통 남기셨더라고요. 학교에서 다 내가 시켜서 하는 줄 알아.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한문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학년 말에 떠나버렸습니다. 저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하고 떠나신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문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진정한 선생님이라는 걸요. 저는 지금 제 한문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